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아주 화창한 날씨 토요일 두 번째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 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마이리틀 히어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와중에 많은 분들이 시간만 가라, 시간이 빨리빨리 흘러라,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깜놀 소식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이미 며칠 전부터 난리가 났었던 이 복권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총 20억 원 여행 중이던 엄마와 딸이 각각 10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다. 자, 이 얘기가 정말 일파만파 번져서요. 각종 기사들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스피또라는 이 복권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당첨 사례를 가지고 홍보를 하려는 게 아니냐. 뭐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스피또라는 복권 측에서 정말로 임영웅님의 이 꿈을 꿔서 복권 당첨이 됐다라는 사연자의 이야기는 뭐 자동적인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이례적이면서 그만큼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쾌거 소식을 제가 또 전달을 안 드린다라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영향력은요, 하나하나가 허투루 놓칠 수 없을 만큼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이 내용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 얘기가 이제 우리 팬들 사이에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얘기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이런 영향력이요,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계속 뉴스 기사를 통해서 오늘 토요일인 주말임에도 변함없이 쏟아지고 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마이 리틀 히어로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이 리틀 히어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영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7일도 안 남았어요. 내일 주말이니까 또 시간이 훌쩍 지나가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다음 주면 이제 하루하루가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 방영까지 시간이 총각을 다투게 될 것이다. 오늘은 주말이라 그런지 이렇게 새로운 화보가 따로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내일이 됐건 월요일이 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에 관련된 새로운 포스터가 공개가 됐건 우리가 몰랐던 비하인드 이야기가 공개가 됐건 다양한 소식들이 계속 쏟아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에 앞서서 제가 오늘 아침 첫 영상에서 전달해 드렸던 임영웅님의 이 영웅탄생기 엄청난 시청률 결과 많은 분들에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닐슨 코리아에서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요걸 좀 심층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하나씩 전달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니까 전국 시청률인데 전국 시청률에 TV조선 9시 뉴스가 4.2%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5월 19일 어제 날짜 종편방송사 전국 시청률이에요. 쭉 내려보니까 역시나 2위와 3위에 5인의 영웅탄생기 시청률이 딱 기록이 됐습니다. 3.345% 그리고 3위에 3.157%. 자, 이 순위가 과연 어느 정도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예측과 딱 맞아 떨어지느냐? 5인의 영웅탄생기 지금 가장 후순위에 있는 가수가 송가인 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706% 네, 3.706%로 최종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요번 박창근 씨의 시청률은 몇 %죠? 3.345%가 가장 높은 시청률이에요. 송가인 씨와 소폭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찌됐건 후순위에 랭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아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 사실 이 송가인 씨와의 티빙에서의 시청 점유율만 놓고 본다면 사실 좀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송가인 씨의 시청률이 소폭 더 높았다. 그리고 이 5인의 영웅탄생기 가장 마지막 편에 장식한 박창근 씨의 이 편은
아쉽게도 3.3%로 3% 초반대의 시청률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적은 시청률은 아니에요. 보면은 4위, 5위, 6위 쭉 여기에 위치한 다른 프로그램들의 순위를 보면은 뭐 이 3.3%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위와 3위에 박창근 씨 편이 랭크가 됐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5인의 영웅 탄생기 5명의 가수와 5명 가수의 팬덤들 간의 경쟁 아닌 경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면 자신의 가수를 응원하기 위한 본방사수가 뭐 우리 영웅시대 분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 팬덤 분들이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선의 경쟁이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 TV조선 측에서 이것을 노렸는지 아닌지는 저도 100% 알 수는 없습니다. 100%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결국에는 어떤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시청률 경쟁으로 이어지게 됐다. 그래서 TV조선 입장에서는 재방송까지 여러 번 방영을 하면서 아주 시청률 확보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결국 순위는 이렇게 최종 결정이 땅땅땅 내려졌네요. 소씨가 아침에 처음 전달드렸던 내용처럼 임영웅님의 이 9.106%라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죠. 박창근 씨 편까지 모조리 종합순위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김호중 씨 편, 영탁님 편, 송가인 씨 편, 박창근 씨 편 모두 합쳐도요. 전부 다 이 TV조선의 저녁 9시 뉴스를 이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TV조선 뉴스 9시 프로그램이 평균 4%나 3% 후반대의 시청률을 기록했거나 아니면 그거보다도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5인의 영웅 탄생기에 등장했던 2위를 차지한 김호중 씨조차 1위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예능에서는 다 1등을 했죠. 하지만 뉴스 방송 프로그램을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임영웅님만이 유일하게 그것도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했었다. 그러니 이 1등을 차지한다라는 게 박창근 씨 편에서 보면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느껴지죠. 거의 1%에 가까운 수치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의 경우는 오히려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면서 9.1%라는 초유의 기록을 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이게 따지고 보면 아시다시피 짜집기 방송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5인의 영웅 탄생기 시청률을 보면 말도 안 되게 하락하죠. 말도 안 되게 하락하고 말도 안 되게 추락합니다. 사실 TV조선에서 처음 이 5인의 영웅 탄생기 예고편이 나왔을 때부터 소씨는 그 부분을 좀 꼬집긴 했어요. 이것이 결국엔 TV조선의 이 5명의 가수가 휘둘리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는 5명의 가수가 휘둘린다라기보다는 5명의 가수를 응원하는 팬덤 분들이 TV조선의 이런 상술 아닌 상술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근데 참 머리를 잘 썼다고 보여져요. 알고서도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 이 5명의 가수를 응원하는 팬덤 분들이 자신의 가수의 시청률 확보를 위해서 본방사수를 할 거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TV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TV조선에 대한 이 비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 가수와 팬덤분들에 대한 배려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철저하게 시청률을 통한 광고 수익에 굉장히 좀 집중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아쉽게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가 응원하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최종 승리로 확정이 나면서 시청률에서조차 이 5가수도 지금 이 트롯계에서 내노라 하는 가수들인데 결국에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아성을 결코 뛰어넘지는 못했다. 이것이 팩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또 한 번 발휘된 방송 프로그램이 깜짝 등장을 했는데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MBC 연예사에서 직접 달았는데 팬텀싱어 4 결승 진출 최종 3팀이 확정이 됐다. 역대급 대전을 예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JTBC 팬텀싱어 11회에서 결승에 진출한 최종 3팀의 결선 과정, 결승 1차전 쟁탈전이 펼쳐졌다라고 말을 해요. 뭐 거의 10개월 동안 긴 시간을 이렇게 진행해 왔다라고 했는데 저는 팬텀싱어를 안 봐서 몰랐습니다만
팬텀싱어 하면은 어떤 방송입니까? 아시다시피 이 종편 방송사에서 가장 거대한 방송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JTBC의 간판 오디션 예능 방송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수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 팬텀싱어에 임영웅 님이 간접 등장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기사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2라운드에서 노래를 불렀던 이 노현우 씨가 임영웅 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를 감미라우면서도 절절한 감성으로 소화해서 100점을 획득했다라는 기사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보니까 실제로 기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노현우라는 참가자가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엄청나게 이렇게 열창을 했던 거죠. 자, 이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독특한 건 이 사랑은 늘 도망가 원곡자가 임영웅님인가요? 아니죠? 맞습니다. 바로 이문세 씨입니다. 임영웅님보다 한참 더 선배 가수님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의 노래를 이렇게 JTBC 팬텀싱어에서 열창을 했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문세님이 아무래도 원곡 가수니까 이문세님의 버전으로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부를 수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의 버전으로 이 참가자가 노래를 불렀고 심지어 100점, 만점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특히나 팬텀싱어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JTBC의 간판 오디션 예능 방송인데, 이 역대급 대전을 예고하는 결승 1차전을 앞두고서 보여준 무대에서 이렇게 유력 우승 후보인 참가자가 임영웅님의 버전으로 사랑은 도망가를 열창해서 100점을 받았다. 지금 이것이 가요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인지 느낌이 오시죠? 임영웅이란 가수가 이제는 당연히 트롯 가수뿐만이 아니라 이런 대중 가수들에게도, 그리고 오디션을 보는 오디션 참가자들에게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많은 노래 중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부른 것이고, 특히나 그 노래가 원곡자가 있는 이문세님의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의 버전으로 참가자가 열창을 했다. 이런 일들이 저는 앞으로 나올 오디션 프로그램들에 비일비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디션만이 아니라 뭐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임영웅님의 노래가 열창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미스터 로또를 빼놓을 수 없죠. 제가 어제 미스터 로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수 진혜성 씨가 임영웅님의 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처럼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방송에서 부른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진혜성 씨를 굉장히 좀 이 비하하는 댓글들은 제가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영웅님의 노래가 더 뛰어나고 훌륭해요 라고 말하는 건 팬덤분들의 자유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혜성 씨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노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각인돼 있는 이미지를 그 어떤 가수도 넘보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영상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왜곡해서 바라보시는 분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미스터 로또 역시 좀 마찬가지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자세히 보면 이 미스터 로또라는 방송 프로그램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이 재하라는 가수가 진혜성 씨가 불렀던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다시 라이브 버전을 하게 되면서 노래를 바꿔서 부르는 미션이 있었죠. 그래서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열창했던 걸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도 외쳐졌죠. 거기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노래까지 함께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이 TV조선 스피노프 미스터 트로트의 후속 방송에서 알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
김호중 씨 노래까지 함께 이렇게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 안성훈 씨와 이 김호중 씨의 콜라보레이션 무대까지 펼쳐졌을 정도로 뭐 TV조선에서 굉장히 작정했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시청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첫 회 시청률이 박서진 군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높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2회 시청률부터 바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사실 이 미스터트로트 멤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이들을 응원하는 많은 팬덤 분들이 굉장히 불철주야 자신의 가수를 위해서 응원을 하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하지만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어떻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시청률 확보를 한다라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TV조선 측에서 임영웅님의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 무대부터 미스터 트롯 2 때도 이 진혜성 씨가 임영웅님의 노래를 불렀고,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진혜성 씨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르고 김호중 씨가 등장을 하고 그런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 시청률은 0.4%가 하락했습니다. 만약 매 회차마다 0.4%의 시청률이 하락한다라고 만약 예상을 해버리게 되면요, 글쎄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이 송가인 씨에 대한 이야기까지 어제 방송에 등장을 했습니다. 송가인 씨도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김호중 씨도 등장을 했죠. 자, 이 송가인 씨와 김호중 씨는요, 트롯계에서 굉장히 좀 팬덤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탑 가수들에 속합니다. 자, 이런 두 가수들이 이 미스터 트로트를 지원 사격하기 위해서 이 미스터 로또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첫 회 방송 때 박서진 군이 등장을 하면서 이 트롯 팬덤에서의 규모가 박서진 군이 거의 뭐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박서진 군이 등장한 이 미스터 로또 1편 8.6%라는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는데 2회차 때는 생각보다 0.4%면 소폭 하락했다라고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면에는 이 김호중 씨와 송가인 씨가 함께 등장을 했다. 그러니 양측 팬덤의 규모만 따져봐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거대하다라는 거죠. 왜 제가 거대하다라고 말을 하냐면, 이들은 이 TV조선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방영을 했을 만큼 이 5인의 영웅 탄생기에 등장하는 가수 2명입니다. 왜 TV조선에서 우승자들이 아닌 김호중 씨와 영탁님을 여기에 속하게 만들었고 송가인 씨가 들어갔을까요? 아시다시피 이들의 팬덤이 가장 큰 규모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영웅님 역시 이 5인의 영웅 탄생기 첫 편에 등장을 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등장한 2명의 가수가 어제 미스터 로또 방송을 지원 사격해줬습니다. 그러니 이거 시청률이 높게 안 나올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스터 로또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하락했다는 겁니다. 자, 만약 다음 주 방송에 김호중 씨와 송가인 씨가 고정 출연을 하지 않는다면 시청률은 하락하게 될 것이고요. 이건 제 예측입니다만 TV조선과 아직까지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트롯맨들 중에 누군가가 다음 3회차 방송편에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무엇이냐? 그만큼 이제는 이 미스터 로또라는 방송 프로그램, TV조선의 이 스핀오프 방송 프로그램이 살아남는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현상은 사실 미스터 로또만이 아니라 트랄랄라 브라더스에서도 보여집니다. 사실 이 트랄랄라 브라더스에서 제가 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영웅님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자 이렇게 한 참가자가 열창을 했어요. 이건 역시 뭐 임영웅님의 엄청난 위상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영웅님의 노래를 타방송에서 부른다라는 걸로 저는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다만 이것이 TV조선의 전략적인 시청률 확보를 위한
선택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에 주목을 안 할 수 없는데, 이 트랄랄라 브라더스가 놀랍게도 어제 5.7%라는 시청률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4.7%, 4.5%로 하락했던 이 트랄랄라 브라더스가 5.7%라는 시청률의 확보를 보여줬어요.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사실 계속하여 하락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이 트랄랄라 브라더스가 생각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보니까 이 어버이날 특집이기도 했습니다만 이 트랄랄라 브라더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어찌됐건 4%, 5%, 미스터 로또 역시 어떻습니까? 8%. 결국 이 두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한 자릿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다시 소폭 상승하고 있는 건 좋은 증상입니다. 그만큼 미스터 트로트 팬덤이 열심히 시청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의 시청률이 결국 김호중 씨, 송가인 씨, 또 임영웅님의 노래를 불렀던 이 트랄랄라 브라더스의 무대, 결국에는 그 영향력을 활용했음에도 한 자릿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쟁 프로그램인 불타는 장미단은 어떨까요? 불타는 장미단의 사태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 시청률의 폭락 사태가 눈에 보이십니까? 굉장히 아쉬운 상태예요. 첫 회 방송부터 사실 이 트랄랄라 브라더스를 이기면서 2회차까지도 이 트랄랄라 브라더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타는 장미단의 우세를 점쳤는데 이번 6회차 때 굉장히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떨어지고 만 거죠. 그런데 정작 트랄랄라 브라더스는 또 소폭 반등했습니다. 근데 반등을 했건 하락을 했건 불타는 장미단이건 나아가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미스터 트로트의 트랄랄라 브라더스건 또 나아가서는 미스터 로또 방송이건 전부 다 한 자릿수 시청률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 이것이 굉장한 핵심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미스터 트로트가 아니죠. 미스터 트로트의 트롯맨들이 활약했었던 이런 사라이 콜센터의 방송 프로그램. 사라이 콜센터는 한 자릿수를 기록한 역사 자체가 굉장히 드물입니다. 몇 번 안 돼요. 대부분 10%대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등장했던 또 다른 프로그램, 뽕숭악당은 어땠을까요? 뽕숭악당은 사라이 콜센터보다는 많은 하락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많은 탑6 멤버들의 팬덤은 노래 무대만을 원했는데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뽕숭악당의 경우는 뭔가 다양한 예능 방송으로 이어졌단 말이죠. 사라이 콜센터에서는 다른 가수들이 등장하는 들러리 역할을 시키고 뽕숭아학당에서는 이들의 노래 무대를 보고 싶어 했었던 팬덤의 의견보다는 각종 PPL 광고로 도배되어 있었던 예능 방송 프로그램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방송 편성의 기획력조차 성의 없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방송 프로그램도 후반부 때를 제외하고는 초반부 때는 전부 다 두 자릿수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타는 장미단은 벌써 3.4%, 한 자리 숫자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3.4%까지 추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시간이 흘렀을 때 과연 시청률이 어디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1%대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물론 이 트랄랄라 브라더스도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방송이 5.7%를 기록하면서 소폭 반등을 했죠. 그런데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미스터 로또라는 방송 프로그램 역시 8.2% 하락하긴 했지만 지금 이 TV조선과 MBN 방송사의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건 팩트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이런 방송 프로그램들의 시청률이 결국 계속하여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시간이 흘렀을 때 앞에 말씀드렸던 이 불타는 장미단처럼 굉장히 낮은 숫자의 시청률로 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아쉬운 요소로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5인의 영웅 탄생기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시청률이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시청률을 보여주었는데 결국 이것이 뽕숭아 학당을 비롯하여서 사라의 콜센터와 같은 이 임영웅님을 비롯한 탑6 멤버들이 등장한 이 방송 프로그램들의 아성을 뛰어넘는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다. 쉽지 않다. 결국엔 TV조선과 서혜진 PD 사단은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이 영웅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라의 콜센터와 뽕숭아 학당은 방영되는 후반부에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들러리를 서는 탑6와 임영웅님의 모습을 보는 팬분들의 아쉬운 탄식. 뽕숭아 학당에서의 성의 없는 기획력에 따라 이미지만 소모되고 있다. 우리 아티스트들이 이미지만 소모되고 있다라는 아쉬움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의 아성을 지금 이 미스터 트롯2와 불타는 트롯맨 모두가 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불타는 트롯맨도 결국 TV조선과 함께 임영웅님과 탑6 멤버들의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TV조선 소속이었습니다. 이들이 분리가 되건 합쳐지건 결국 앞서 있었던 이 스타들의 아성을 뛰어넘는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과연 쉬울까요? 또는 앞으로 나올 또 다른 TV조선, MBN, 나아가 다양한 방송사 프로그램의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이 되었건 트롯이라는 장르에서 시작하는 한 탑6 멤버들을 이긴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것은 뭐 제가 비교하고 비난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댓글에 뭐 미스터 트로트 멤버들이 뭐를 못해요, 불타는 트롯맨 멤버들이 이게 부족해요 라는 말보다는 임영웅님과 탑6 멤버들의 응원 댓글 위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오늘 영상 소식 제가 바로 올려드릴 거거든요. 요 소식 들으시면 또 시간이 훌쩍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면서 우리 금방 만나도록 해요.